예, 안녕하세요. 이창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교재 제8 장 트랜잭션 동시성 제어 회복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장하고 9 장은 이 책의 마지막 파트 제4 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 속한 두 챕터인데요. 에 8 장, 9 장을 마치면 이제 이 책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 책은 내용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실무적인 것도 많이 다루고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인제 가장 기본적인 것도 다루고 있고 그래서 예제도 많이 들어 있어서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은 분량이 좀 많은 책인데요. 그래도 한 학기 동안 9 장까지 다 끝낼 수 있게 돼서 어 데이 예, 죄송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9 장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 DBMS에 관한 특히 SQL문을 다루는 그런 모델링을 한다는 것 그라든지 쿼리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쪼끔 더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뭐 DBA나 이런 관련되는 책들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QL 전문가라는 자격증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도전해서 어 좀 진로를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앞으로 인제 AI와 관련돼 가지고 빅데이터나 SQL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인력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그런 자격증도 좀 취득을 해서 그 관련 기업으로 취업을 하는 것도 전망이 되게 밝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다시 8 장으로 돌아와서 트랜잭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이 뭔지를 우리 그 8 장에서는 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은 영어로는 트랜잭션이고 한글로는 인제 거래라고 주로 얘기를 어 어떤 그 행위가 발생되는 과정, 그런 의미가 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거래라고 인제 많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뭐 거래라고 한글로 쓰지는 않고 대부분의 책에서 인제 트랜잭션 그대로 영문을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인제 얘기를 합니다. 트랜잭션을 만날 때마다 거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뭐 크게 다른 거는 아닙니다. 어 트랜잭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DBMS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논리적인 작업의 단위로 정의를 합니다. 가장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작업의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 작업의 단위라는 게 인제 뭔지를 이제 좀 더 설명을 어 하기 위해서 인제 뭐 뒷부분에 좀 얘기가 더 되는데 트랜잭션을 왜 이렇게 작업의 단위로 정의를 하냐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한 데이터를 여러 명이 동시에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장애가 생기면은 그 장애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할 때 작업의 단위가 됩니다. 또 여러 명이 동시에 데이터를 다룰 때 그게 꼬이지 않게 각기 분리를 해 줘야 되는데 분리하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이와 같이 뭐 복구를 하든 분리를 하든 가장 기본적인 작업의 단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제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트랜잭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특징 이런 게 하나가 있는데요. all or nothing 입니다. 다 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든지 그런 뜻이죠. 여기 보면 트랜잭션은 전체가 수행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 all or nothing은. 예를 들어서 은행 이제 트랜잭션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이제 은행인데요. 에 실제로 은행에서 다루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양도 많고요. 또 은행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래를 다루는 돈 트랜잭션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쪼금이라도 이론이라도 뭐 잘못됐다 그러면 진짜 예 은행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은행에서 다루는 것만 만큼 정확하게 데이터를 다루는 데가 드뭅니다. 물론 카드 회사도 마찬가지죠. 신용 회사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 은행 업무에서 인제 굉장히 많은 예를 이 예에서도 보면은 인제 A 계좌 두 사람이 있는데 A 계좌, B 계좌 이렇게 돼서 A 계좌에서 B 계좌로 10,000원을 인제 이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이체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첫 번째 여기서 돈을 빼 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죠. 이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이체를 뭐 A 계좌에서 인제 돈을 뺐어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점점점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돈이 B 계좌로 안 가고 이제 딴 데로 이렇게 가 버렸다고 만약에 해요. 그러면 이건 이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인출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B 계좌로 인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 하여튼 돈이 10,000원이 들어왔어. 예.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체가 아니라 이건 입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체가 되려면 요렇게 허공으로 날아가는 그런 화살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 A 계좌에서 B 계좌로 돈이 화살표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체가 되든지 혹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반만 이체됐어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논리적으로 이제 쓴다 그러면은 begin end라는 고 단위에서 이 단위가 하나처럼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 딱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1번 이런 1 번도 성공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2 번만 성공하고 이렇게 됐다고 만약에 합시다. 그러면 위에서 그린 그림 사라지는 화살표처럼 되는 거예요. 1 번이 성공했다 그러면 바로 이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2 번이 해당됐다 그러면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A 1번은 인출만 됐고 B 번은 2 번은 입금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1 번이나 2 번이나 둘 중에 하나만 됐다. 이런 거는 이 이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죠. 이거 분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체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트랜잭션은 한 단위, 작업의 한 단위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거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을 인제 DBMS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간략하게 개념도를 봅시다. 에 앞에서 인제 이체의 시작을 begin, 이체의 끝을 end라고 그랬었잖아요. 그거를 에 DBMS에서는 start, commit 요 한 쌍으로 크게 묶습니다. start는 인제 트랜잭션을 시작한다라는 뜻으로 start transaction이라고 쓰고요. 트랜잭션이 다 끝났다라는 거는 commit이라고 합니다. commit은 실행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commit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committee라는 게 있잖아요. 아 committee가 그 실행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그래서 위원회 우리가 무슨 위원회 할 때 인제 커미티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이제 비긴 엔드 중에서 요금 인출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금 이체하는 예금 이체하는 부분이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제 DBMS SQL이고요. 이게 실제 어 DBMS에서는 이게 우리가 배우는 이제 MySQL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MySQL에서 뭐 워크벤치 같은 거 뭐 거기에서 인제 그 테이블을 만들잖아요. 고객 예금 테이블은 예를 들어서 어카운트라고 합시다. 예 어카운트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인제 막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지성하고 김연아는 데이터가 막 이렇게 얼마에 반씩 100 10,000,000 둘 10만 원이네요. 10만 원씩 이렇게 들어 있다고 합시다. 고렇게 데이터를 요거는 여기는 이제 데이터 부분이고요. 요 MySQL 부분이고 실제로 이거를 트랜잭션을 처리를 이체를 하게 될 때는 어떻게 컴퓨터가 요거를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제일 스타트 트랜잭션 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읽어 옵니다. 어디서? 테이블에서 읽어 오는 거죠. 테이블에 박상하고 김연아는 테이블을 읽어 오는데 읽어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에다가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카피해 가지고 불러 드립니다. 그래 놓고 인제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테이블에다 직접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 상에다가 불러와서 그 메인 메모리 상에 있는 카피된 데이터로 트랜잭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의 결과가 다 끝나면은 그거를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네. 고런 방식으로 어 MySQL이라든지 DBMS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테이블을 직접 다루지 않고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다가 카피해서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결과를 테이블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요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또 문제점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트랜잭션에서 뒷부분에 가서 인제 다루게 되고 그래서 이런 수행 과정을 번호로 쭉 쓴다 그러면은 인제 제 제일 아까 인제 고객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주기억 장치로 불러와서 핸들링한다고 얘기했고요. 불러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하드디스크에서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 거꾸로 계좌 두 개를 읽어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돈을 인출하고요. 그다음에 입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레코드 테이블에다 저장하고 이런 방식으로 예 구성이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예 표현은 커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커밋은 어 레코드에다가 레코드 변경된 레코드를 테이블에다가 저장하면서 끝낼 수도 있고요. 그냥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간에 변경된 결과는 테이블에 저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인제 비긴 엔드로 시작한 그런 부분과 트랜잭션에서 사용하는 여기가 스타트인데 스타트 트랜잭션과 커밋 트랜잭션 요런 부분 하고 일반 C 프로그래밍이나 뭐 요건 이제 C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건데 메인 함수. 예. 그다음에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저장된 데이터고요. 번역기는 DBMS가 이제 MySQL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일반 프로그램은 컴파일러를 쓰는데 어떤 경우는 이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거를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자바 같은 거는 자바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컴파일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제 인터프리터를 쓰잖아요. 트랜잭션의 성질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지속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잘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트랜잭션하고 일반 프로그램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거는 DBMS가 핸들링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직접 액세스하는 거고 트랜잭션은 MySQL을 통해서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트랜잭션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4 가지가 있는데요. 원자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자성은 어 아까 말했던 all one nothing입니다. 작업 단위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일관성, 일관성은 트랜잭션이라 그러면 잘 딱 안 와닿죠. 트랜잭션은 뭐 그냥 아까 예를 든 은행에서 뭐 이체라고 해도 됩니다, 이체. 예를 들면은. 네. 그렇게 서 이해를 하는 게 트랜잭션이라는 단어를 만나면서 이해하는 것보다 어떤 트랜잭션의 하나의 예인 은행에서의 이체, 자금 이체 그거를 어 그걸 떠올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체라고 합시다. 뭐 이체를 수행하기 전이나 수행한 후나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일관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걸 인제 일관성이라고 그러고요. 고립성은 수행 중인 트랜잭션의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이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이체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더라도
데이터가 변경이 훼손이 없어야 되는 게 일관성 있게 돼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거는 뭐가 다르냐면은, 일관성은 트랜잭 이체를 하고 난 전후에 그 상태가 똑같아야 된다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뺐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야 되는 거고, 입금을 했다 그러면 여기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인제 그게 인제 일관성이라는 건데, 그러다 여기 인제 이체가 일어나고 있는 중간에 또 다른 사람이 여기다가 또 뭐 이체를 했어. 이럴 경우에 중간에 뭐 데이터가 이상하게 바뀐다든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인제 고립성 아이솔레이션이라고. 그다음에 요렇게 이체가 다 끝나면 그 끝난 결과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잘 저장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앞 글자만 따서 여기 원자성이 A, 일관성이 C, 고립성이 아이솔레이션, 지속성이 듀러빌리티 이렇게 해 가지고 에시드라고 말하는데, 에시드는 뭐 여기서는 단어는 아니고요. 그냥 첫 글자만 따서 만든 건데, 예 영어 단어에는 이제 에시드는 산, 예 산성, 뭐 그런, 예 알칼리성 산성할 때 그 산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시드, 애시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제 트랜잭션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원자성의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요. 트랜잭션이 즉 이게 이체라 그랬죠.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이체라고 인제 표현하면은 우리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체가 일어날 때 원자처럼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하나의 프로그램 단위로 작동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 들었듯이 트랜잭 이체를 할 때 먼저 출금을 하고 그다음에 입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둘을 출금과 입금을 쪼개면 그냥 이거는 출금이 되고 이건 입금이 되고 이제 두 개의 별개의 그 단위가 되는데, 이체라고 하는 단위는 요 둘을 쪼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를 의미하는. 그래서 일부만 수행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all or nothing 전부 수행되든지 아니면 차라리 안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트랜잭션의 제어 명령어를 보면은 start transaction, 그다음에 끝날 때는 이제 commit 요렇게 항상 반드시 쌍을 이룬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우리가 배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어 롤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롤백은 롤은 이제 구르다, 백은 뒤로 이렇게 되잖아요. 뒤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 다시 어 뭐 역행이라고 인제 뭐 번역할 때는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취소가 됐다, 이체가 취소가 됐다 그러면은, 만약에 굉장히 긴 이체를 한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만큼 일단 실행을 했어요. 근데 뒷부분에 뭐 무슨 일 때문에 인제 하다가 중간에 못 했어요. 취소가 돼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럴 경우에 다시 이걸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어느 중간부터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럴 때 그 돌아가는 지점, 그거를 인제 롤백해서 그 돌아가는 지점까지 역행한다라고, 되돌아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럴 때 롤백하고 세이브 포인트 인제 쌍으로 예 구성이 돼서 있습니다. 그거를 인제 어 A에 해당하는, 원자성에 해당하는 그 성질이고요. 두 번째가 인제 C, seed에서 A 다음에 C 있었죠. C에 해당하는 개념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계좌에서 돈을 빼서 다른 계좌로 이체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 이체를 인제 A 계좌에서 이체를 하면은 만 원이 빠지고, 다른 계좌에서 이 다른 계좌로 이 만 원을 집어넣으면 만 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 그 차이가 하기 전이나 하고 난 다음이나 전체 그 합계액은 똑같아야 됩니다. 개별 합계액은 달라지는 거지만 개별 계좌의 합계액은 달라지는 거죠. A 계좌는 좀 많이 줄었고 B 계좌는 많이 늘어났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전체 계좌는 200,000 원으로 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일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고립성. 고립성은 내가 이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내 통장에서 이체를 해요.
뭐 이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은 동시에 인제 여러 개의 이체가 일어나고 있을 경우에 어느 단면을 본다 그러면은 이체가 여기도 일어나고 여기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체 간에 간섭이 일어나면 안 돼요. 자기 이체는 자기 이체를 완성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서 본다면 요렇게 트랜잭션이 동시에 두 개가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두 개의 트랜잭션은 이체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남의 이체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인제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독립성이라고 표현함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체가 다 끝나면 그 끝난 이체가 에 데이터에 잘 저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죠. 어 만약에 인제 어느 정도 하다가 조금씩 인제 진행이 됐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게 실패가 될 수도 있고 나머지가 인제 다 정리가 돼 가지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는 취소를 하는 거고 성공한 거는 완료가 되는 거죠. 하여튼 어떤 경우든지 상관없이 이 데이터가 다 기록이 되어야지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네 가지 성질 ACID, A, C, I, D, Atomic, Consistency, Isolation, Durability. 요것이 DBMS 는 무결성 조건율이 1 장하고 2 장에서 했었죠. 요 뒷부분은 아직 안 했는데 이 무결성은 일관성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제어하는 걸 락킹이라 그러는데 고거는 인제 일관성과 고립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회복하는 거를 인제 원자성하고 지속성 요런 관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인제 부분에 가서 하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시성 제어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성 제어가 인제 이체를 동시에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인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림으로 그려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트랜잭션이 하나 생기고 여기서 중간에 누가 트랜잭션 이체를 또 한 번 해요. 그럼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보면은 여기도 트랜잭션을 하고 있고 여기도 트랜잭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트랜잭션과 이 트랜잭션 이걸 뭐 우리 책에서 인제 T1, T2 트랜잭션 1, 2 라고 인제 만약에 하기로 합시다. 그럴 때 트랜잭션 1이 읽고 트랜잭션 2가 읽기만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쓰기를 할 경우에 인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는 얘는 예를 들어서 읽기를 하고 얘를 쓰기를 한다. 만약에 이렇게 해 봅시다. 읽기, 쓰기. 요 상황 2에 해당이 되는 거죠. 상황 2에 해당하는 거는 이때는 동시적 이때 뭘 읽고 뭘 쓰냐면은 이게 MySQL을 통해 가지고 만든 테이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테이블에 있는 얘도 인제 접근을 하는 거고 얘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데이터 계좌에 대해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는 읽고 하나는 쓰기를 하면은 이 시간 순서차에 따라서 읽어 드리는 값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3에 대해서 인제 각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따져 주는 건데요. 먼저 상황 2 같은 경우는 읽기 쓰기 부분 뒷부분에서 하고 우리 지금 요 동시성 제어에서는 락킹을 한번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데이터를 두 사람 두 사람이란 말은 표현이 적합하지는 않은 건데 두 이체 뭐 이체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두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한 데이터를 두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읽고 쓰기를 시도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이제 동시성 제어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문제가 에 누가 이제 데이 저 예를 들어서 이체를 하려고 그랬다 아까 인제 이체 얘기가 주로 나왔잖아요. 이체를 하나 하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이체를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뭐 좀 내가 예상했던 금액이 아니야. 물론 그렇게 나오지는 않은데 테이블에서 그렇게 이게 가상으로 인제 한번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에 업데이트가 안 됐어. 그 인제 러스트 업데이트라고 하는 인신 손실 이런 게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어떨 때 그런 게 생기게 되냐면은 한 개의 데이터에 두 개의 트랜잭션이 접근하여 갱신하는 작업. 시나리오 인제 두 개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작업이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번째 이체가 잘못된 데이터로 작업하여 잘못된 결과를 만든 다음에 첫 번째 이체의 갱신 작업을 무효화하고 덧쓰기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갱신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인제 그림으로 그려 보면은 여기 인제 T1 이라고 하는 첫 번째 트랜잭션이 인제 했어요. A 계좌에서 X라고 하는 사람에서 이제 1,000원을 1,000원이 인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이 1,000원을 이체를 한 거라고. A 계좌에서 100원을 빼서 B 계좌로 이제 이체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러면은 MySQL에서 데이터를 불러서 메인 메모리에다가 그 데이터를 갖다 놓고 이제 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식으로 하고 할 경우에 어 일단 네 지금 1,000 원을 읽어 드려요. 그게 인제 잔고가 되겠죠. 1,000 원을 읽어 드리고 그거를 100 원을 빼는 거 인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 B라고 하는 그 계좌에다가는 이제 100 원을 더 더하는 겁니다. 그게 인제 이체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놓고 그 결과를 각각 인제 쓰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게 이제 T1 하고 인제 T2 이거는 빼는 거고 인출하는 거고 요거는 입금을 하는 건데 이게 에 얘가 인출을 하고 그 결과를 저장하기 직전에 끼어들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게 시간 순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트랜잭션 T1이 이렇게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 중간에 얘가 시작을 해 버렸어요, 여기서. 단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가 인제 트랜잭션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값을 계좌에 있는 값을 읽어 보면은 이때는 1,000 원을 빼고 그 결과를 아직 저장을 안 했어요. 저장하기 전에 얘가 끼어들어서 트랜잭션 T2가 끼어들어서 에 그 자기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작업을 일단 계좌에 대한 정보를 불러와서 계좌를 에다가 100 원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어떤 결과가 여기 1 번, 2 번, 3번 1 번, 2 번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3 번부터 인제 그 이체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요거는 인출 결과가 나온 거고 요거는 입금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애가 결과를 저장하기 전에 다른 애가 먼저 작업을 시작해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 드렸어요. 그래서 얘가 작업을 하는 도중에 다른 애는 또 작업의 그 결과를 또 저장을 해요. 이렇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꼬이게 되면은 예 이럴 경우에 인제 업데이트된 그 상황이 적절하게 처리가 되지 못하는 갱신 손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갱신 문제를 손 갱신 손실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렇게 시타가 생겼을 때 "내가 하고 있는 동안에는 너 쓰지 마."라고 일종의 문을 걸어 잠근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락이라고 하는 그런 예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LOCK 잠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고거를 사용해서 "내가 데이터를 지금 건드리고 있으니까 넌 건드리지 마라." 이런 의미로 이 락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락이라고 하는 거를 써 가지고는 인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얘가 예 내가 지금 여기서 인제 트랜잭션이 이렇게 불렀어요. 불렀으면은 여기다가 "야 나 락했어. 내 거 쓰지 마."라고 인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까지? unlock 해지할 때까지 쓰지 마. 중간에 누가 인제
딱 트랜잭션이 인제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근데 데이터를 액세스할 X 계좌를 딱 액세스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락이 걸려 있어요. 얘 데이터를 못 읽어오는 거예요. 예 뭘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얘가 언락을 해줄 때까지. 여기서 얘는 트랜지션 T2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동시에 트랜잭션이 시작이 어느 특정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락을 걸어 놓으면은 얘는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대기 상태에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다른 트랜잭션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간에 끼어들 수는 있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어요. 끼어드는 건 상관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수강 신청 많이 할 때 수강 신청 엄청 몰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접속하는 사람들마다 접속은 다 받아줍니다. 근데 너 처리할 때까지 다른 사람이 순차적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 먼저 처리하게 되는 그 만약에 규칙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먼저 들어온 사람 먼저 처리하고 있을 때 내가 데이터 지금 그 수강 데이터 지금 그 건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뭐 뒤에 오더라도 "야 너 건들지 마." 이렇게 해 가지고 못 건드리게 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락의 개념을 예 좀 우리 그 실습을 할 그 우리 책에 인제 실습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인제 하는지 설명을 해 놨습니다. 요거는 한번 그대로 요 책을 따라서 그대로 해 보면은 그 락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초간 대기를 해라."라고 하면은 또 작업이 수행되지 않고 그대로 인제 기다리면서 어 그 처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락의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